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아 빠따발로 가을 야구 간다. 그러니까 기아는 제가 볼 때 가을 야구로 가려면 일단 빠따 쪽이 더 힘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힘을 내야 되는 게 있다고 보고, 아시다시피 이제 부상 부위의 여부, 부상 부위 관리 이쪽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제 2025 시즌을 한번 이제 본다면, 기아가 WAR 종합 WAR 공적 WAR 수비 우루쿠까지 봤을 때 기아가 우루쿠 3위를 찍었다는 것들을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제가 이거 막 퀴즈도 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기아가 올 시즌에 우루쿠로만 따지면, 물론 우루쿠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우루쿠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우루쿠가 3위였어요. 그 흔히 우리가 빠따 걱정이 없다는 NC보다도 높았습니다. 0.2 차리로 우루쿠가 3위를 찍었어요. 리그 평균 이상의 승리 기여도를 WAR을 기록했고, 공적으로만 봤을 때 저는 수비는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루쿠가 리그 3위. 체감이랑 지표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루쿠는 3위였는데 공적이 세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죠, 작년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지표를 보면, 옵스가 0.734로 리그 평균보다 살짝 높았고, 근데 타율은 7위. 2할 1푼 8리로 리그 평균보다 낮았고, 출루율도 평균이 3할 3푼 8리인데 3할 3푼 5리로 리그 6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위지동 같이 약간 뻥야구 하는 애들이 홈런을 치면서 스탯으로만 보면은 나쁘게 안 찍힌 거지. 그러니까 장타율이 리그 3위를 찍으면서 홈런 2위를 이제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옵스 4위, 장타율 발로 생산성은 좋게 찍히는데 타율 출루율이 평균 이하로, 그러니까 출루는 잘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약간 뻥야구 느낌으로 야구를 했어. 그러니까 뻥야구를 하다 보니까, 알다 보면 출루를 많이 해도 한 타석당 1만 올릴 수 있지만, 장타는 홈런을 치게 되면 4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옵스나 우루쿠 쪽에서는 좀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있죠. 장타를 많이 치면 당연히 거기가 더 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야구를 올 시즌에 위지덤이랑, 그 위지덤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시즌 중반까지 위지덤이 디아즈보다도 우루쿠가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우루쿠가 맞느냐 틀리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야구를 시즌 내내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기아가 올 시즌에 카스토로 선수를 데리고 오고 위즈덤을 포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요, 공격수 3을 보면은 안타도 리그 6위, 홈런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그 2위입니다. 삼성 다음에 홈런을 제일 많이 쳤어요. 그런데 홈런을 많이 쳤는데 안타를 6위, 타점이 또 6위고, 그러니까 이게 홈런만 치는 야구가 돼버렸나 봐. 그러니까 홈런을 많이 치면 타점도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리그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타점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안타는 리그 6위지만 홈런은 2위, 장타는 있지만, 이게 보면 도루가, 이게 원래 어떻게 넣으시나요? 기아에 대해서. 기아가 보면 원래 김도영이나 박찬호도 도루왕을 했던 적이 있고, 김도영도 44시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김도영이 이제 부상으로 몇 게임 안 나오고, 박찬호도 생각보다 도루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아가 거북이 야구를 했어요. 기아가 도루를 77개, 리그 평균보다 30개가 떨어지는 리그 9위를 기록했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좀 빠른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 팀 자체가 김도영도 오툴 느낌이 있고, 뭐 박찬호도 있고 해서 뛸 선수가 없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생각보다 도루를 되게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홈런 아니면 점수를 못 나게 되는, 이게 이제 답답한 야구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작년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또 박찬호가 옷이 또 아까처럼 두산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김도영도 지금 지타로 들어가고, 뭐 약간 뭐 뛰지 말아라 지금 이런 뭐 코멘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올 시즌까지도 계속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볼넷은 리그 평균 5위를 기록했고, 삼진은, 그러니까 이게 홈런을 많이 치다 보니까 삼진은 또 필요하고로 또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리그에서 9위. 그리고 희생타도 번트 야구는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돼서 리그에서 최소 9위입니다. 리그 평균이 거의 60개인데 시행번트는 43개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숫자로만 딱 보면 딱 느낌은 빅볼 야구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범호 감독이 막 잤냐고보다는 그냥 빅볼 야구 한 것 같고, 뭐 도루도 막 리그 9위, 삼진 리그 9위, 시생타 리그 9위, 그냥 빅볼 야구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플라이도 리그 평균에 또 못 미치는 리그 8위.
그래서 빅볼 야구로 갔는데 이제 이게 별로 효과를 보지. 그러니까 지표만 좀 지표 우르쿠는 잘 뽑혔는데 실질적으로 팬들을 보는 느낌에서는 좀 답답한 야구, 희생타가 없는 답답한 야구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삼진율은 역시 리그 9위, 볼넷은 리그 4위. 볼넷은 좀 골랐네요. 리그 평균에서 0.3 더 골랐고, 뭐 볼산비는 그래도 리그 6위가 되고, 바빕도 리그 평균이랑 동등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이제 도루나 이쪽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거 아세요? 연경혁 감독이 김종국 감독한테 말렸을 때 뭐 홈스틸 당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그 김종국 감독이 기아 감독 할 때도 우리가 기아한테 발야구한테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잠실전 수입당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기아는 이제 그런 야구 할 수가 없어졌어요. 어찌됐든 박찬호가 빠졌고 김도영이가 무리하면 안 되는 주루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아한테 우리가 말렸던 홈런 뻥야구뿐이 아니라 발야구는 이제 조금 보기 힘든 느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네요. 하여튼 그러면서 순장타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런을 치기 때문에 순장타율은 리그 2위지만 순출루율은 리그 6위, 득점권이랑 WPA가 여기에서 아마 요거를 보면 기아 팬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모든 수치가 다 좋았고 장타율도 리그 2위까지 좋았지만 결국에 뭡니까? 결국 득점권이나 WPA에서는 리그 평균보다 되게 못했어요. 득점권 타율이 리그 평균에 비해서 거의 5푼이 떨어졌고, 5푼이 떨어졌고, WPA는 마이너스 0.2면요. 이게 지금 어느 수치냐면 키움 다음으로 제일 못한 겁니다. 리그 평균이 0.37이에요. 그러면 리그 평균보다 거의 10배를 못한 거야. 10배를 못한 거야. 마이너스 2.6이면 거의 리그 평균보다 마이너스, 이거는 거의 10배? 8배? 10배? 그러니까 탄스에서 중요한 시절에 친 게 없는 거야. 못 치고 뭐 약간 가비지 이럴 때 뻥뻥 치면서 이런 스탯들을 올렸다. 그러니까 가비지에서 그냥 세탁기 돌렸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 팬들이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도 못 치다가 가비지 이닝에서 쳐서 스탯 올리고 이런 경기가 좀 은근히 많았던 걸로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좀 가비지가 이게 진짜 이 스탯을 WPA만 보면 세탁기 많이 돌렸네요. 세탁기를 많이 돌리는 수치 같습니다. 나머지 이런 순장타 이런 것들이 가비지에서 홈런을 겁나 치고 장타를 치면서 올린 스탯이 아닌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팬들이 느끼는 거랑 기아의 스탯을 보면 뭔가 체감이랑은 다른다. 체감이랑은 다른 우르쿠가 찍혀있다. 그래서 이게 우르쿠를 괜히 그래서 작년에 엠팍에서 위지덤 때문에 이게 우르쿠가 맞는 거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가비지에 대한 그러니까 솔로 홈런 겁나 치면 자기 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기아가 팀 전체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WPA가 이렇게 안 좋게 마이너스 0.6이면 이게 2.6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0.5 출발이에요. 그런데 웬만하면 양수 찍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6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팀이 득점권에서 더럽게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가 작년에 조금 빠따가 우리가 강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보시면 제가 저번에 이제 기아의 기대 타순을 제가 한번 딴 적이 있었는데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는 저기 김호령을 1번으로 보고 여기 작년 마지막 스탯 기준으로 이쪽에다 짠 게 있었는데 지금 시범 경기를 보면서 대충 그 기사들을 종합해 본 결과 기아의 타선은 이제 나왔어요. 기아의 타선은 아마 2타선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대략 보니까 어저께 이제 국제랑 경기할 때도 느꼈지만 무조건 데이를 1번 쓸 것 같고요. 무조건 데이를 1번 쓸 것 같고 데이를 1번 쓴다고 지금 계속 공포를 하고 있죠. 데이를 1번을 계속 공포를 하고 있고 김선빈 6번을 계속 공포를 하고 있어요. 김선빈 6번을 공포를 했고 요번에 카스트로가 4번에 나왔죠. 카스트로가 4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선을 종합해 본 결과 기아의 타선은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이제 베스트 기본 라인업 같아요. 그래서 데일이 1번에 들어가고 2번을 윤도현이 나올 것 같아요. 2번이 윤도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에 김도영, 그 다음에 카스트로가 어제
고영표한테 투런 쳤던 카스트로가 4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성범이 5번. 나성범이 5번에 들어가고, 6번에 김선빈. 6번에 김선빈이 들어가고, 7번에 오선우, 그 다음에 8번에 한준수, 9번에 김호령.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우루크들은 이게 다 작년 우루크거든요. 이게 좀 여기 있는 작년 우루크예요. 작년 이서전수 25년도 우루크를 어떻게 보면 또 희한하게 나성범이랑 김선빈이 똑같아. 136.6을 똑같이 쳤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봐주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도현이 작년 우루크가 112, 이것들을 그대로 그냥 넣어줬어요. 그대로 넣어주고, 오선우도 작년에 105였고 그대로 넘어갔고, 한준수도 그대로 넘어갔고, 김호령도 그대로 넘어갔어요. 어제 작년에 김호령이 겁나 잘했어요. 123 쳤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렇게만 쳐주면 제가 예상했던 김도영이가 지금 152.4를 쳤거든요. 작년에 152점, 우리가 메타성 안 나왔지만도 152.4를 쳤어요. 그래서 160은 저는 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건강만 한다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만 데일리 유격수를 보는데 110만 쳐준다면, 그리고 카스트로가 150,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난 이 선수 계속 제가 외국인 새로운 선수 중에서 제일 궁금하고 가장 잘 칠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번에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 바로 첫 타석부터 고영표가 또 외국인들이 처음 만나면 쉬운 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런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선만 이렇게 보면 124.3이라는 게 나와요. 주전, 이거는 이제 베스트 나인업인데 이것도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 LG가 128 나오거든요. 우리 LG가 128 나오는데 거의 LG 빠따랑 이 주전에 이제 나인업만 따진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기아는 문제가 뭐죠? 기아는 타선의 문제보다는 이 선수들의 이 내 파란색으로 쳐는 선수들의 건강이죠, 건강. 파란색으로 쳐는 선수들의 건강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준이 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윤도현,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얘네들을 풀타임을 돌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쉬운 건데, 얘네들 110경기에서 120경기를 이걸 끊어서 쓸 수 있는 이거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감독의 역량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감독의 역량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해주던지 뭐 어떻게 뭐 4일에 한 번 쉬게 해주든지 뭐 어떻게 하던 간에, 어떻게 끊어서 하던 간에 주전들을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돌려가지고 한 110경기, 120경기만 끊어서 쓸 수만 있다면 난 이 선수의 생산성은 이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윤도현은 더 칠 수도 있다고 보고, 나성범도 김선빈도 좀 잘 휴식을 주면서 이제 쓰다 보면 오히려 더 좀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110경기, 120경기를 쓴다는 게 뭐 잘 치고 있는 선수를 갑자기 빼고 백업 넣는다, 이거 말처럼 쉽지 않죠.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기아의 가장 큰 거는 이 주전들이 잘 나올 수 있게, 다치지 않고 부상을 안 당하게 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아의 예상 라인업 및 우루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아까 그거는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한 거고, 제가 지금 마지막에 정리한 거는 이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건 아까 얘기된 작년 우루크고, 여기 흰색으로 표현한 게 올해 26년 기대 우루크를 한번 제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데일리 110, 윤도현이 만약에 그것만 조절된다면 120은 난 칠 수 있다고 보고요. 김도영은 160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카스토 150. 나성범은 작년에 136을 쳤기 때문에 140 정도는 저는 이거 더 이상 칠 수 있다고 봐요. 나성범은 경기를 못 나와서 그렇지, 경기만 나오면 생산성은 뽑는 애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40을 예상했어요. 140을 예상하고, 김선빈은 오히려 이제 나이가 먹은 내야수기 때문에 130만 이루수가 쳐줘도 충분히 잘하는 거죠. 이루수가 130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올해 신민재가 130 못 쳤어요. 올해 신민재 130 못 쳤습니다. 그 다음에 오선우도 작년에 105를 쳤기 때문에 한 110 정도. 한준수도 작년에 좀 망했죠. 작년에 85로밖에 못 쳐가지고 포수가 우르코 100만 쳐도, 저는 올해 유강남이 100 쳐서 왜 욕을 먹냐고 얘기했지만 한준수도 100까지는 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김호령은 우르코를 123을 쳤지만 이제 그건 솔직히 풀타임이 아니었죠. 아시다시피 김호령은 풀타임은 아니었어요. 후반기에 잘했는데
중견수가 110만 쳐줘도 충분히 잘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김호령이 110 정도만 쳐줘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높게 잡은 선수도 있지만 조금씩 낮게 잡은 선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김호령이 계속 123을 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아마 기아 팬들도 여긴 동의할 겁니다. 김호령이 솔직히 올 시즌 갑자기 이제 작년에 터지긴 했는데 중견수가 우르쿠 110만 쳐도 충분히 잘하는 선수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하여튼 요렇게만 해서 아까 얘기된 대로 부상만 관리된다면 주전 라인업은 어디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꿀리지 않아요. 우르쿠 100, 우리 LG처럼 100 이하가 단 한 명도 없는 타선이 가능한 팀이 기아입니다. 물론 이제 한진수가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근데 이게 보면 여기 백업 선수에 제가 이게 작년 거 우르쿠 넣어놨는데요. 김태균이 주전은 아니라고 내가 잡아놨지만 김태균도 92를 쳤어요. 김태균도 오히려 지금 기아 가서는 우르쿠를 잘 뽑고 있더라고. 옛날에 원래 김태균도 빠따가 되게 안 좋았던 선수거든요. 막 우르쿠 50 치고 이랬던 애인데 김태균도 지금 백업으로 빼놨지만 92.3을 쳤어. 김태균도 있고 뭐 한준수가 100을 쳐주면 금상첨화지만 김태균이 들어가서 이 정도 쳐줘도 뭐 그렇게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김석환이가 작년에 조금 보여줬지만 얘도 103.8을 쳤더라고. 물론 우르쿠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백업이 이 정도만 쳐주면 저는 충분히 잘하는 거라 봅니다. 그래서 김석현이 이런 선수들이 아까 얘기했던 윤도영,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이 쉴 때 얘네들이 들어가서 활약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20-30경기를 빠지게 되면 이런 김석환, 김규성, 박종우도 117 쳤더라고. 물론 타석수가 많진 않아. 타석수가 많진 않은데 이런 선수들의 백업, 이게 백업이지. 우리 LG로 말하면 구본영의 역할. 그 다음에 고종욱, 우리 LG전에 완전 악마여가지고 나는 얘가 잘 치는 줄 알았는데 83.9, 84밖에 못 쳤더라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20-30경기, 아까처럼 110경기, 120경기를 뛰게 했을 때 백업으로 들어가서 좀 잘 돌려서 쓴다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변우혁도 작년에는 부상으로 못 나왔지만 24년도에는 119까지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우혁 얘도 좀 써야 되는 선수기도 해. 얘도 그 하나 1차 지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김도영 대신 좀 수비도 봐주고 이렇게 들어가서 김규성은 솔직히 수비는 되는데 공격이 좀 안 되죠. 그래서 변우혁 같은 애들이 김도영 대신 좀 러닝타임을 가져가 주고 윤도현도 좀 아껴서 써버린다면 충분히 빠따는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투수편은 투수의 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빠따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백업도 나쁘지 않죠. 백업 선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백업 선수의 우르쿠도 나쁘지 않고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수비와 투수는 또 이제 별개의 얘기지만 어찌 됐던 간에 일단 오늘은 공격력만 일단 보는 거니까 빠따로만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윤도영, 김도영, 그 다음에 나성범과 김선빈 얘네들의 건강 유보가 아닌가. 이 네 명의 선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카스트로랑 데일은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데일 선수 어저께 김태현한테 그 나인 드라이브 투수 직선타도 치는 거 보면 빠따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고 뭐 수비는 잘 못 봐서 모르겠어. 그런데 카스트로 선수는 빠따는 잘 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선수 두 명은 나쁠 것 같지는 않던데. 카스트로랑 데일 선수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투수도 아까처럼 각도가 좀 빨리 돌아와서 힘을 보태준다면 또 충분히 기아도 반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 선수들 건강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이 네 명의 건강만 유지될 수 있다면 이것만 유지되면 기아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작년에 절대 1강이라는 팀이 올해로 8위 꼬라박았다고 바로 이번에 5강권에 안 넣는 것도 좀 이상하다 봅니다. 근데 작년에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터졌던 거라고 보고 올해 만약에 이 4명의 선수가 건강만 잘 유지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백업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백업들도 상당히 나쁘진 않더라고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골고루 쓸 수 있는 거는 감독의 역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일단 기아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